손흥민 늙었으니 윙어로 그만 뛰어. 오른쪽 화살표. 과소평가 좀 그만. 토트넘과 재계약 앞둔 선 포지션 두고 설전. 손흥민을 과소평가하는 시선에 토트넘 후스퍼 전담 기자가 한마디를 했다. 영국 풋볼 런던이 토트넘 전담 기자 알라스데어 골드는 6월 30일 이하 한국 시간 여름 토트넘 상황에 대해 팬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눈길을 끄는 건 손흥민 관련 질문이었다. 한 팬이 토트넘은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사용하고 더 많은 윙어를 구매해야 하지 않을까? 난 나이가 든 손흥민을 윙어로 보지 않는다.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아니라면 손흥민을 왼쪽에 내보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손흥민의 스트라이커 기용에 대한 이야기였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윙어로 뛰다 나이가 든 후엔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것처럼 최근 손흥민 중앙 기용이 많아졌다. 대표팀에 이어 토트넘에서도 그랬다.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 가운데 딱히 대체자를 찾지 않은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앙에 썼다. 히샬리송이 있었지만 시즌 초반엔 부진해 손흥민을 중앙에서 쓰고 히샬리송을 좌측에 기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손흥민은 중앙에서 제임스 매디슨과 최고 호흡을 자랑하면서 엄청난 득점력을 보였다. 히샬리송이 10골을 넣은 후 부상으로 눕자 손흥민의 최전방 기용 횟수는 늘어났다. 최종 리그 기록은 17골 10도움이나 후반부엔 스트라이커보다 윙어로 나왔을 때 더 좋았다. 최고 포지션은 윙어로 보이나 나이를 고려할 때 이제 속도와 드리블 파괴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다. 나이를 생각해 매각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영국 TVR 풋볼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는 건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놓아주는 것도 이해가 된다. 손흥민은 곧 32살이 되고 이제 선수 생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여전히 환상적인 선수이나 최고 수준에서 뛸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손흥민을 좋은 가격에 팔고 더 어린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사업적으로 토트넘에 좋은 일이다. 올여름에 손흥민을 보내는 건 토트넘에 좋은 일은 아니나 단기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를 수 있다.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은 토트넘에 필요하나 올여름 이적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덧붙였다. 풋볼 런던도 2024에서 25시즌을 앞두고 새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슈퍼스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트넘에서 가장 큰 선수는 주장 손흥민이다. 손흥민의 계약은 2025년에 만료되는데 아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매각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손흥민은 32살이 되므로 잠재적으로 계약 기간이 제공될 것이다. 토트넘은 연장 제한을 할 것인데 3년을 넘지 않을 예정이다. 토트넘은 잔인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몇 년 안에 손흥민과 관련된 결정을 불가피하게 내려질 것이다 고 언급했다. 골드 기자의 생각은 달랐다. 앞서 말한 팬의 질문에 손흥민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수이고 프리미어리그 35경기를 뛰며 27골에 관여했다. 자리가 어디든 기회를 창출하고 득점을 할 선수다 고 답했다. 손흥민 내려치기에 단호하게 답변한 모습이었다. 한편 손흥민은 토트넘과 계약 연장이 유력하다. 영국 스포츠몰은 7월 1일 토트넘은 손흥민과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발동한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 케인이 이적한 후 득점원이 된 손흥민은 그동안 아우디컵,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이상 친선대회 우승만 해봤다. 일단 토트넘은 손흥민과 단기적 미래를 함께할 것이며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2026년 여름까지 동행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자유계약, FA, 이적으로 떠나지 않을 듯 보인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요 자원으로 생각 중이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손흥민의 연봉을 올려줄 수 있다. 9년 동안 기여한 보상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페네르바체 이적설이 있지만 손흥민은 토트넘과 낭만을 지키며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히즈백, 손흥민, 생일날 토트넘 훈련 합류, 엄지 플러스 미소,
캡틴이 선물한 감동 컴백. 캡틴 손흥민이 2024에서 2025 시즌을 앞두고 자신의 32번째 생일날 토트넘 훈련에 합류했다. 토트넘은 8일 이하 한국 시각 공식 SNS를 통해 그가 돌아왔다 는 설명과 함께 엄지를 세우고 미소 짓는 손흥민이 훈련장에 들어서는 사진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7일 영국 런던으로 출국했다. 그는 5월 23일 귀국해 전날까지 약 6주간 국내 일정을 소화했다. 제대로 쉰 것은 지난달 11일 중국과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최종전을 마친 후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토트넘의 캡틴으로 선임됐다. 또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5위를 이끌었다. 본격적으로 몸 만들기에 들어가는 손흥민은 6차례 프리시즌 친선 경기가 기다리고 있다. 토트넘은 18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하츠와 첫 프리시즌 경기를 치른다. 20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퀸즈파크 레인저스 QPR와 평가전을 갖는다. 그리고 동아시아 투어에 오른다. 토트넘은 27일 지난해 제1리그 챔피언 빗셀 고베와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친선전을 펼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한다. 토트넘은 쿠팡 플레이 시리즈 방한 경기로 3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1차전을 치른다. 8월 3일 오후 8시에는 김민재와 해리 케인이 포진한 바이에른 뮌헨과 맞붙는다. 토트넘은 아시아 투어를 마친 후 11일 런던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두 번째 친선 경기를 갖는다. 2024에서 2025 시즌 EPL은 8월 17일 개막된다. 토트넘은 사흘 후인 20일 레스터시티와 첫 격돌한다. 손흥민은 국내에서도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5일 밤 경기도 용인수지체육공원에서 일반인들로 구성된 축구팀과 경기를 펼치며 컨디션을 조절했다. 그러나 손흥민의 깜짝 등장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2,000여 명의 주민이 몰렸고 안전사고를 우려해 경찰과 소방인력이 투입되기도 했다. 손흥민은 6일 운동을 하러 간 것인데 상대팀의 훈련을 방해한 것은 아닐까? 죄송하다며 팀에 가서 좋은 몸 상태로 새 시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꾸준히 훈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토크쇼에서 월드클래스 논쟁에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월드클래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라며 월드클래스는 논쟁이 없어야 한다. 논쟁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월드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 실제로 월드클래스인 선수에게는 이런 논쟁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구현했다. 손흥민은 또 함부르크 시절 프리시즌의 성적이 좋아서 프리날두, 프리시즌 호날두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게 기억에 남는다며 호날두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선수고 롤모델이기 때문에 프리를 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심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주장 선정 당시를 꼽았다. 손흥민은 앞으로 다시는 해보지 못할 경험이고 시즌 시작 전이었지만 특별한 순간이었다며 갑작스럽게 미팅이 생겼고 사전에 언질도 받지 못해 식은땀 나는 발표를 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또 식은땀을 흘리며 발표를 끝내고 나니 선수들이 왜 가만히 서서 이야기를 못하냐고 놀리더라고 웃었다. 손흥민은 지나온 시즌을 되돌아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모니터링은 꼭 한다. 어떤 장면에서 더 잘할 수 있을지 어떤 골이든 돌려본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제일 많이 돌려본 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EPL 득점왕을 기록한 2022에서 2023 시즌의 노리치 시티전 골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3. 13년 토트넘 생활 굿바이 성골 뉴스. 결국 떠난다. 영 훌리건, 팀 밀월 이적 임박.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7일 한국 시간 탄강가는 지난달 토트넘에서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자유계약 FA 신분으로 이적할 수 있다. 밀월은 지난 시즌 후반기 탄강가를 임대했고
재영입하기로 합의했다.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라고 보도했다. 탕강가는 토트넘 유스에서 축구를 시작해 1군 선수로 성장한 토트넘 성공 유스 수비수다. 주로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 역할을 수행한다. 빠른 스피드, 피지컬을 이용한 몸싸움에 상당히 능하며 1대1 대인 마크 능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2019년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의 프리시즌 훈련에 함께 참여했고 9월 치러진 잉글리시 풋볼리그컵, EFL컵 32강의 선발 출전 기회를 잡으며 1군 무대에 데뷔했다. 하지만 주전 자리를 꿰차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동안 토비 알더베이럴트와 얀 베르통원이 토트넘의 수비를 담당했고 지난 시즌 기준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 더 펜이 듀오로 뛰었다. 결국 탕강가는 임대를 떠났다. 지난해 9월 아우크스부르크로 한 시즌 임대를 떠났다. 하지만 탕강가는 단 1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다. 결국 조기 복귀했다. 곧바로 또다시 임대로 이적했다. 이번엔 같은 영국에 위치한 밀월 유니폼을 입었다. 밀월은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 속한 클럽이다. 곧바로 주전 자리를 꿰찼다. 탕강가는 밀월 이적 이후 데뷔 경기를 제외하면 17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하며 팀의 주축 수비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사우샘프턴, 버밍엄을 상대로 득점까지 터뜨리기도 했다. 임대 기간이 종료돼 토트넘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탕강가는 2024년 6월까지 토트넘과 계약을 맺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FA 상태가 됐다. 이런 상황에 밀월이 다시 손을 내밀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 내용, 계약 기간, 연봉 등에 대해선 보도된 바는 없다. 결국 탕강가는 13년간의 토트넘 생활을 마치게 됐다. 한편 밀월은 영국 내에서도 훌리건의 팀으로 매우 유명한 팀 중 하나다. 이른바 상남자의 팀이라는 인식이 있다. 열성적인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에 힘입어 탕강가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4. 메뉴 고마워. 바이에른. 앉아서 300억 번다. 지르크지 이적 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조슈아 지르크지 영입에 바이에른 뮌헨도 웃는다. 계약에 따라 지르크지 이적료의 절반을 챙길 수 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는 8일 한국 시간 메뉴와 지르크지의 협상이 진전됐다. 메뉴는 4천만 유로, 약 599억 원, 위 바이아웃을 발동할 예정이다. 바이에른도 두 자릿수 이적료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전했다. 네덜란드 출신 공격수인 지르크지는 바이에른 유스팀에서 성장해 2019년 1군 데뷔까지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파르마 칼조, 안데르레흐트로 연이어 임대됐다가 2022년 볼로냐로 완전 이적했다. 볼로냐에서는 떠오르는 명장 티아고 모타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기량이 급성장했고 지난 시즌 리그 10골 3도움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바이에른은 데뷔 후 가능성을 보여준 지르크지를 팔 당시 복귀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적을 진행했다. 바이백 조항을 포함했고 향후 이적 시 이적료의 50%를 받을 수 있는 세론 조항도 넣었다. 지르크지의 잠재력을 알아본 결과다. 바이에른의 예상대로 지르크지는 날아올랐다. 193cm의 큰 키에 발재간까지 겸비했고 공격 전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됐다. 모타 감독의 지도를 하에 드리블과 터치부터 동료를 활용한 플레이 등 다재다능한 플레이를 선보였다. 지난 시즌 최전방에 고민이 많았던 메뉴는 지르크지를 보강 1순위로 여기고 있다. 마커스 레시퍼드를 비롯해 도니 반더빅 등 잉여 자원들을 처분할 계획이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활약한 라스무스 호일룬만 최전방에 남는 상황이다. 이에 지르크지의 바이아웃을 발동해 빠르게 영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르크지의 기량이면 4천만 유로는 큰 이적료가 아니다. 바이에른은 이번 여름 활발하게 영입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르크지 이적으로 앉아서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이미 올여름 이토 히로키에 이어 마이클 올릿의 영입을 완료하며 공수 보강에 성공했다. 조나단 타 영입으로 센터백 추가 보강도 진행 중이다. 빈센트 콩파니 감독 체제에서 새 판짜기 중인 만큼 이적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